다시 원래 저희가 준비한 3위부터 가볼까요? 오늘 국민의힘은요,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그 판사를 향해서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 김문기 전 처장이 해외 출장 중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일부 인물만 오련에 편집된 사진이라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항소심의 이 판단이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사람들 이런 비판들을 내놨습니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반원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씨를 포함한 이재명 대표가 같이 사진을 여러 명이 찍었다. 네. 그런 정황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은 당시 성남시장일 때 그 김문기 씨를 알고 지냈다. 뭐 이런 여러 증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딱 집어가지고 조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조작이라고 하면 그러나 뭐 그렇게 허위 발언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를 쳤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면서 저 사진은 확대나 편집이 아니라 조작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면 주정차 위반 확대 사진도 조작인가? 아예 권성동 대표는 오늘 어떤 발언을 할 때 내 사진 클로즈업 하지 마라. 클로즈업 했으면 사진 조작범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글쎄요, 뭐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결론 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1심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쓰린 기억도 있고 한데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바뀐 것이다. 예. 이렇게 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1심 재판부가 고민해서 내린 판결문을 아무런 근거 없이 날리고 새로 다른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동료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판결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예. 왜 그런가? 당장 이제 골프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란 말은 이건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3명이서 골프 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는 무슨 논거로 저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몇 번을 읽어봐도 모르겠고요. 예. 계속 논점만 흐리면서 뭐 조작이 이런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무죄를 위한 무죄 판결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 우리나라 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사실 무죄 선고 나기 전에 네네. 항소심 재판부가 설명자를 안 내겠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걸 두고 또 말이 많았었는데 1심과 똑같으니까 설명자를 안 낸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네. 설명자를 안 내는 것도 항소심 재판부 이례적인 겁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설명 자료를 내는 게 이례적인 거죠. 왜냐하면 설명 자료는 어떤 경우 제가 맡은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아니니까 설명 자료 나오지 않아요. 예. 설명 자료는 언제 나오느냐? 중요한 그 재판일 때 설명 자료가 나오는 건데 지금 제1당 당대표 그다음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1심을 깨는 항소심 판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논리로 내가 이 1심을 깰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성의에도 너무 무성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 안 낸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1심과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던 게 이 재판 몇 번 했습니까? 만약에 그 항소심에서 1심을 깨려고 하면요. 재판을 해도 훨씬 더 많이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해가지고 증인을 몇 명이라도 더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굉장히 무성의한 판결이고 무성의한 재판부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뭐 사실 골프 조작 사진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콕 집어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그것보다는 한창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거리를 둔 것부터 시작이 된 게 본질 아니냐 이런 게 뭐 여권의 시각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동규 씨 지난번에는 이재명 1심 유죄에 조금 위안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부인께서 많이 우셨다라고 했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1심 선고가 뒤집힌 오늘도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라고 했어요. 뭐 사실 그 골프 발언은 지난 1심 때 일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 그 사진 조작, 클로즈업 하면 사진 조작법 아니냐 이렇게 여권에서 주장들이 나오고요. 장효 변호사님, 아예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SNS에 이른바 챌린지 같은 걸 해서 원본 사진 크게 한 걸 보고 캡처하면 내가 조직범이냐, 뭐 거짓말 면허증이나 따야 되나 이렇게 거의 여권에서 성토라던데 어떻게 변호사로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거는 재판부의 판시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사진이 조작이다 아니다 판정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채널 A에서 출연해서 했던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질문을 받고 본인으로서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래도 김문기를 몰라? 라고 하면서 마치 이 프레임 안에 한 두세 명만 있는 사진을 공개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원본을 확대해서 정말 원본을 보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기라는 사람을 꼭 안다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없는데 그 부분만 딱 떼서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었던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판사가 검사한테 성명을 요구하고 물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정확한 워딩을 보면 아니 사진의 일부를 사실상 조작해서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했는데 전체 사진을 보면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프를 쳤다 치지 않았다는 발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문에 따를 때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하게 돼 있어요. 판사 입장에서는 이런 워딩이 없는데 그러면 검사님 공소장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검사님의 해석입니까? 그 해석을 담아서 카테고리화 하신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워딩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거예요.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사실상 대단히 일부분만 여론에 공개했다라는 부분을 이게 법리에 어긋난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예. 사진 조작하면서 이를테면 뭐 열애설을 내면서 여러 연예인들이 있는데 두 사람만 앉아 있는 걸 딱 떼서 하면 그런 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조작의 범위에 있는 거죠. 강아지 사진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 속도 위반했을 때 차량 확대 사진을 하는 거 과태료요? 그거랑 어떻게 일관성 있게 대비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 수 있습니까? 근데 장 변호사께 제가 궁금한 건 그럼 1심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는 거고 아니 네. 예, 그리고 뭐 항소심은 또 누군가 봤을 때 지나치게 넓게 봤다는 건데 이렇게 180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누군가의 발언을 평가할 때는요. 예. 명예훼손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나하나 조각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전체적인 취지, 맥락, 그리고 이걸 수용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조각조각 냈다고 여권에서 비판하는 아니요, 거 아닙니까? 1심에서는 예. 하지 않았는데 문헌이 거기에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딱 불쑥 들어가는 문구가 있으니까 예. 그게 호응하는 서술어는 마치 뭐다,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골프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조각을 낸 거고 전체적인 취지에 조금 더 부합하게 해석을 내린 건 항소심 재판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제됐던 발언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중에 이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골프 말고도 사실은 백현동 이 발언이 꽤 아킬레스건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해줬다라는 게 누군가가 봐서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검찰은 본 건데 어제 재판부는 과장은 맞지만 허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성남도계공에 200억 손해 끼쳤다는 검찰 주장 인정하시나요? 정진상 이재명 씨하고 친분 과시하시면서 77억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뭐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고 김문기 처장이야 뭐 발언이니까 뭐 네 가지니까 100번 장부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현정 의원님. 네. 백현동은 공문도 있고 뭐 증인 성남시 공무원 수십 명 특히 항소심에서 2명 불렀는데 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그 논박은 꽤 세더라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번 재판부는 같은 판결문 안에 이 그 백현동 관련돼서 협박받았다는 부분도 예. 이것도 인식의 영역 이걸로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근데 협박이라는 거는요. 제가 이 국어산을 찾아보면 상대방한테 뭔가 이 어떤 공개적으로 뭔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가 적시돼 있습니다. 근데 같은 재판 판결문 안에서 협박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고 자 인식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이야기. 서로 모순되는 지금 이런 걸 낸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번에 판단한 재판부가 공문을 성남시에 3번 보냈기 때문에 어떤 위협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협박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근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요. 국정감사장에서 예. 명시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문을 국토교통부가 3번 보내면 그게 협박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뭐 독촉장을 3번 보내면 그게 협박입니까? 예. 자, 근데 본인은 이 협박이라고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재판부는 이거를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발언이란 게요. 항상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르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는 제논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화살이 날아가는데 다 짝에서 보면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즉 이재명 대표의 말도 보면 예. 그 발언만 쫙 잘라놓고 보면 예.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대장동, 백현동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예. 본인하고 지금 김문기 씨하고 상관없다. 왜?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인 실무자였기 때문에 나는 대장동 사건에 관여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골프 안 쳤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발언에 전부 맥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이 당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던 이슈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협박받았다.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골프 안 쳤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전반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재판부는 전부 다 발언만 딱딱딱 끊어놓고 나서 그것만 판단해서 이게 인식의 문제다라고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1심과는 전혀 다르게. 예.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라는 게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상식인데 글쎄요. 이번 재판부는 그런 거를 일체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그 항소심 재판부 말대로라고 하면요. 예. 대한민국의 국토부는 곰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제주 넘어가지고 김인섭 정바울 일당에게 깔끔하게 그 3천억 벌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주는 국토부가 넘고 왜 돈은 왜 정바울이 그거 얻고 왜 또 김인섭이 법니까? 이거는 진짜 한심한 판결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뭉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백현동 부분은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나온 게 있어서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아까 뭐 굳이 이재명 대표 관련 성남시 공무원들의 뭐 불리한 증언 혹은 뭐 공문, 뭐 아까 공문도 화면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미 로비스트에게 징역 5년이 확정이 됐는데 청탁이 인정됐는데 왜 이재명 대표의 이 부분에 한해서는 인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논란거리들이 대법원에서 다퉈질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검찰이 애시당초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에 대한 선거법 무리한 기소였어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백현동에 대한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예. 따로 이재명 대표의 여기에서 김문기 씨와의 관계성과 백현동에 대한 관계성을 선거법을 통해서 좀 부각시켜 보려고 했던 예. 애시당초 그냥 무리한 기소였다. 본인들의 대장동과 백현동의 재판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기소였기 때문에 아마 2심 재판부는 그런 관련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행위 부분들은 떼내고 예. 표현과 인식의 문제만 아주 드라이하게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원리 원칙에 맞는 것이죠. 백현동 부분도 보면 사람이 그래요. 김문기 씨에 대한 어떤 기억력의 문제는 인식이잖아요. 기억력 나쁘다고 처벌하면 됩니까? 기억력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처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인식에 대한 처벌은 안 된다는 걸 2심 재판부가 2심 재판부로 바로잡은 것이고 백현동 부분도 보면 어떤 그 현상에 대한 느끼는 주관적인 강도는 다 다릅니다. 예. 뭐 똑같이 맞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강도로 아픔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협박이라는 부분들이 국토부의 이 어떤 국가기관의 이 용도 변경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강제 매각 부분들이 강한 압박으로 느껴진 것을
표현을 협박으로라고 표현한 것이다. 근데 그 표현했던 자체가 허위 사실은 아니다. 강한 압박이 있었다는 거를 그냥 협박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이걸 처벌한다? 예. 이것도 좀 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유죄를 주장하는 1심 재판부는 행위까지에 대한 배경을 봤다고 하면 예. 2심 재판부는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을 아주 드라이하게 판단해서 전부 무죄를 내렸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영주 대변인도 선거를 치러보셨잖아요. 예. 선거 때 이 후보자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결국은 그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죠. 속이고 유권자를 속이고 자신의 어떤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딱 그거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 협박받았다면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예요. 지금 좀 전에 보면 김인섭 씨나 이 재판에 보면 이재명 대표는 허가권자입니다. 그런데 협박받아서 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 피해자로 바꾸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이렇게 이 상황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결정권자인데 피해자로 바뀌었다. 뭐 그 부분 말씀하시는데 다만 서영주 대변인은 말에 공직선거법 위반 딱 그것만 국한했을 때 최대로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를 뭐 여러 가지 인정해 준 건 아니냐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급심 1, 2심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혹자는 이걸 확률 1.7%를 이재명 대표가 뚫었다고 표현했는데 이미 박균택 의원은 항소심 선고가 나가기 전에 재판부에 판시된 그 판결문 비슷하게 이런 무죄를 예상했었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1.7% 안에 들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당연히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그냥 이재명 대표가 쓴 판결이다. 이재명 대표가 밑그린 그림대로 판사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한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이 나는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판결문에 붙여놓은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올 때마다 그 판사의 출신 지역을 보고 무슨 특정 연구의 출신인지를 보고 이런저런 예상을 하고 우려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런 예상과 우려는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늘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뭐 장동영 의원은 아예 뭐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쓴 판결을 봤다고 했는데 실제로 볼게요. 협박, 과장, 거짓말일 수 없다는 박균택 의원의 얘기에 협박, 가장, 허위는 아니다라는 표현. 물론 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여당은 사진을 조작한 비열한 행태다라고 했고 당시에도 이건 조작이 아니라 편집 확대 아니냐, 발췌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진 원바 아니니까 일부 조작된 거라는 골프를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명확치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어요.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100% 이재명 대표 손을 저려줬는데 재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유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허경영 씨거든요. 예. 허경영 씨가 지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똑같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때 허경영 씨가 무슨 이야기 했느냐. 자기가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였다 이 이야기 해가지고 이게 허위사실이다 해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허경영 씨가 형을 갖다 어떤 형을 받았냐면요. 징역 2년을 받았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갖다 받았는데 허경영 씨가 내가 이병철 양자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더 허위사실입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밑에 있었던 김문기 처장 모르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협박받아가지고 저희가 해주지 마라고 버티다가 국토부에서 협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종상향 4단계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더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저런 논거로 1심 판결을 뒤집지? 그러니까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대법원에서 자초지종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 뭐 여러 제보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감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고 판사 출신 장동현 의원 얘기는 뭐 특정 연구회 혹은 특정 지역 자기가 본인도 판사라서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아예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는 것 같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법원 출신 국회의원인데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1심 판결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쓴 겁니까?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마치 정치에 오염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가 굉장히 법리에 완전히 이탈한 판단을 내렸습니까? 아니요. 법조계에서도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더라도 법리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판사가 성향 때문에, 고향 때문에, 다른 의도 때문에 눈치를 보고 판결을 한다라고 국민들을 사실상 속이고 오도하고 사법부를 오독하게 하는 게 정치인의 태도가, 국민의힘의 태도가 돼선 되겠습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